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금요일까지 너무나도 시장이 좋았다가 토요일 새벽, 우리나라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다시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나스닥이 폭락했고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도 대폭락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금요일만 했어도 지금 사상 신고가를 갖고 또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 안착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야간 선물 지수가 무려 4%가 하락을 했어요. 야간 선물 지수가 4% 하락하면서 지금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월요일날 시장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못해도 3% 이상 하락한 상태로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코인 시장도 지금 대거 청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죠. 역대 최대급 롱 포지션 청산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추가적 랠리가 나올 거다는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향을 바라보는 시장이 많았을 건데 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뭐 20, 30%에서 폭락을 하니까 이 레버리지 2배수, 3배수 이상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이 다 청산당한 거예요. 하루 만에 갑자기 30%에서 막 급락을 하니까 이게 이제 3배수짜리로 가거나 2배수짜리로 가면은 곱하기 2배수만큼은 이제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2배수를 썼다고 하면 100%가 하락된 거니까 거의 나의 자산이 0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도 지금 회복은 되고 있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는 진짜 뭐 리플도 거의 20% 이상 하락을 했었고 솔라나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큰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중국은 어때요? 고집을 부린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을 결국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금고대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금고대. 금고대가 뭐죠? 금요일은 고점대라는 거예요. 금고대 매도. 원래는 금요일 날에는 보통 매도가 강합니다. 왜냐면은 주말 사이에 이렇게 트럼프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스닥이 지금 대폭락했잖아요. 4% 정도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금요일 날에는 오히려 이 매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어땠어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적어도 강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같고 코스피 3,600 돌파했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에 이렇게 미국이 장대 음봉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요일 고점대이기 때문에 보통은 매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더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금요일 날 이렇게 작정하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만 되면 음봉 하락을 만들어내기인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의심은 나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라고는 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금고대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매수하면 안 돼요. 금고대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금요일에는 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주말에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따라 붙으신 분들, 하이닉스 따라 붙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3% 이상 하락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은 멘탈이 나가요. 특히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때려박았다면 차라리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대에서 두들겨 맞기 때문에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큼 떨어질까? 뭐 이런 불안감들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을 더 자극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이 트럼프가 얘기한 게 뭐예요? 에이펙에서
지금 시진핑을 만날지 말지 이제 고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이펙이 10월 31일인가 그래요. 현지 시각으로. 그럼 아직 뭐예요? 2주가 남았잖아요. 2주. 그러면 2주 동안은 우리가 뭐예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 이 야간 선물 지수거든요. 야간 선물 지수가 어쨌든 뭐 코스피라고 했을 때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등은 나오겠지만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동성이기 장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버티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신 분들은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이제 또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 혹은 이제 안 볼래 아니다 라고 해서 매도하시는 분도 생기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같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따라 붙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절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러면은 금고대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금고대에 특히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죠?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시장은 이제 끝났느냐? 시장은 디 엔드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유용성이 상당히 풀려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미국 증시도 고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매물을 좀 팔고 싶어하는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기회들이 이번에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물론 이제 에이펙 이후 혹은 그 전에 확실하게 뭔가 틀어져서 이제 뭐 재점화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조정 장세가 겨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은 각오해야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증시가 이제 완전히 끝났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낼 거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부양책들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 외국인 자금들의 유입이 다시 한번 이뤄질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태까지 증시를 끌어올릴 때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을 끌어올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들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기관들은 많이 팔았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증시가 하락을 한다 했을 때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건데 이 반발 매수세는 누가 해줄 거냐? 기관이 해줄 거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당장 월요일부터 기관이 반발 매수 동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관은 다시 매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나서 또 올리면 기관은 또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물량을 또 외국인에게 넘겨주면서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상황들. 왜? 지금은 뭐가 있으니까. 유동성이 일단 풍부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증시부양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우리나라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다고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끝난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미중은 왜 또 이럴까? 라는 부분들. 세 번째, 미중은 왜 그럴까요? 에이펙이 2주 뒤에요. 그러니까 에이펙이 2주 뒤인데 어쨌든 트럼프도 지금 뭐 100% 관세 부과는 12월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도 지금 히토류 제재가 11월부터 이어진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두 나라 간이 이 에이펙을 통해서 협상 카드로 이 자신네들의 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얘기를 운을 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이펙에서 저는 그래도 트럼프도 사실은 이제 내년에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중국을 계속 자극시킴으로써 뭔가 엇나가게 되면 자신의 이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에서 뭔가 이 막판 극적인 협상 타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도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시진핑의 입지도 마찬가지로 위태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이 굉장히 밀레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지금 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진핑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트럼프한테 맞았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시진핑은 이 경제 위기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결국 이렇게까지 미국을 자극해서 강대강 국면으로 가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주간은 흔들리고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오히려 이 2주간의 이 상황은 전 오히려 2주간의 조정, 2주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주간의 조정은 저는 일단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월요일장은 충분히 하락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락을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오히려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니까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판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뭐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일단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은 2주 정도 또 한번 좀 최대 1, 2주 정도는 지켜보는 전략을 쓰면서 오히려 완급 조절을 하면서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번에 이렇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전히 그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미중도 마찬가지 입장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단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특히 많이 올라갔던 로봇주들이 조정이 세게 나올 수는 있겠고, 이제 오히려 관세하고 관련이 없는 어떤 종목군들이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바이오라든지 또 플랫폼,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반도체 로봇이 쉬어갈 때 고내 종목군들이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여러분들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내일 움직이는 걸 보고서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실 것 같아요. 코인도 막 진짜 하락을 많이 했었어요. 뭐 코로나급 충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진짜 뭐 4%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패닉 셀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2018년도에 이 코스피도 진짜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됐을 때 그때도 정말 많이 하락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 2018년도에도 증시가 진짜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국면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미중 무역 갈등이 이번에 처음 뭐 불거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뭐 충분히 시장에서 내성이 생겼고 또 어느 정도의 이 반응도 이제는 새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도 증시가 뭐 대폭락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으로 갈 거냐?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다 반영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시장이 다 그런 거 내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추세적 하락을 만들어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하락이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그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장 너무 멘탈 흔들리지 않게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